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연말부터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바이러스 수막염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열, 두통과 같은 증상 때문에 감기인 줄 알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에 살인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해져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영국 킹스 칼리지 대학 에드워드 바커 박사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중 지방과 당분을 과다 섭취한 여성의 자녀는 행동장애 또는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임신 중이라면 건강한 식습관을 반드시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전국 초중고교 학생 중 67.6%가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 학생 대비 무상급식 지원 인원 비율은 2011년 46.8%에서 올해 67.6%로 증가했습니다.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87.9%에 달했고 가장 낮은 곳은 경남으로 24.3%에 그쳤습니다. 무상급식을 지원받은 인원 자체는 학생 수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415만 명에서 올해 409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연말부터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의무를 지운 개정의료법을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처방할 때 자율적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아닌지 여부 등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은 의사, 치과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초여름부터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이 유행한 데 이어 요즘에는 바이러스 수막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열, 두통과 같은 증상 때문에 감기인 줄 알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고열, 두통과 같은 증상 때문에 감기로 오인하기 쉬운 바이러스 수막염이 해마다 7월에서 9월까지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 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막에 바이러스에 의해 염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영유아와 어린이를 중심으로 여름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바이러스 수막염 진료 현황을 보면 7월에서 9월에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준 10살 미만이 전체 진료 인원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치료 없이 호전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인에게는 합병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보통의 감기보다 증상이 심하거나 잘 낫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병원을 찾아 진단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그냥 감기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증상이 너무 길어지거나 열이 너무 높아서 잘 조절이 안 되거나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수막염은 주로 엔테로바이러스가 일으키는데 엔테로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수족구병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영유아가 바이러스 수막염에 걸리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백신이 없는 만큼 손 씻기를 비롯한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폭염에 살인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해져 올해 감염자가 작년보다 30%나 늘었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30%나 되는 살인 진드기입니다. 원래 이름은 작은 소참 진드기인데 치사율이 높아 살인 진드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폭염으로 살인 진드기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면서 감염자가 늘었습니다. 살인 진드기를 통해 옮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린 환자는 올해 41명, 작년과 비교하면 30% 증가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감염자는 2013년 36명에서 2015년 79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이 추세라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살인 진드기에 불리면 고열과 구토, 설사가 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탓에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살인 진드기는 풀숲이나 강가처럼 물이 있는 곳이나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는 가축이 많은 곳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이런 곳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처럼 피서철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는 진드기와 사람의 접촉 기회가 많아져 감염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밭일을 할 때는 긴 소매 옷으로 접촉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칫 가볍게 생각했다가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치원에서 낸 황당한 숙제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빠 차에 사진을 붙이고 차종 등을 적어내는 문제인데 아빠가 없는 한부모 가정이나 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정 등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한 학부모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유치원 숙제입니다. 아빠의 멋진 자동차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라며 자동차 사진을 붙이고 이름과 번호 등을 적으라는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차 없는 집이나 아빠가 없는 가정에 대한 배려가 없다. 선생님이 어떤 아이가 잘 사는지 궁금한가 보다 등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 그런 숙제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것 같고 아이가 물어보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지 부부가 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기들한테 좀 차별을 너무 조장하는가 싶기도 하고, 이제 요즘에 이제 금수저, 수저 이런 게 많이 논란이 되는데 그런 걸 애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잘못된 교육 등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차별에 눈뜬 아이들도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임대아파트 휴먼시아와 거지를 합성한 휴거라는 신조어가 생겨 논란이 됐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뜻하는 겁니다. 가정과 연계할 때는 항상 그 가정의 다양성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이 차별받거나 불평등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려면 교사 등 어른들의 좀 더 배려심 있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를 무시하거나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는 만큼 보행자의 방어 보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보행자들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책을 보며 건너기도 하고 신호가 깜빡일 때 급히 뛰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건너다간 자칫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는 370건인데 이 중 보행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도 210여 건에 달합니다. 보행자 신호일 때 건넜는데도 신호를 무시한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억울한 희생을 당한 겁니다. 특히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보행자의 방어도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측 출발을 하는 차량이 있고 신호를 위반해서 오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잘 살펴서 횡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에 차를 보며 건너자는 문구를 새겨 넣어 방어 보행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학생 봉사활동으로 관심도와 참여도도 높였습니다. 지인분들이 초록불이 깜빡깜빡할 때 그냥 건너고 좀 조심하지 않고 건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각종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좌우를 살피며 건너는 보행자의 기본 원칙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시원한 망고 주스 많이 드실 텐데요. 일부 수입 냉동망고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냉동과일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냉동망고 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대여섯 배 초과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더우니까 많이 먹는데 대장균이 나온다고요? 얼린 거에서 대장균이 나온다고요? 자주 먹는 편인데 대장균이 나온다고 해서 얼렸는데도 대장균이 나온다는 건 처음 들었던 사실이고요.
대장균군은 직접 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아니지만 식중독균의 지표 역할을 하는 세균이어서 위험합니다.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면 식중독균도 함께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냉동망고 제조 과정이 비위생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소비자원 측 설명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를 공고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입 냉동과일 제품의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수입 망고를 구입해 보관 중인 소비자들에게 구입한 상품이 대장균이 검출된 상품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고 대장균이 검출된 상품을 구입했다면 반드시 환불받길 당부했습니다. 40대 부부와 11남매로 대가족인 청원 다둥이네가 지난해 12월 각계의 도움으로 새집을 마련해서 비닐하우스 생활을 청산한 지 8개월째가 됐습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에도 이 13명의 대가족은 더위를 식힐 기발한 아이디어로 유쾌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정집 담장 너머로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김학수, 김금여 부부와 11명의 남매가 사는 청주 다둥이네 집입니다. 다둥이네 막내 격인 4남매가 마당에 설치된 인공 물놀이장에서 즐겁게 물장구를 칩니다. 시원한 물 속에서 코를 잡고 잠수를 하거나 튜브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얼굴에선 웃음이 가득합니다. 자, 잘 잡으세요, 찻주먼. 자, 갑니다. 대가족이라 바다나 계곡으로 휴가를 떠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김씨 부부는 특별한 피서지를 만들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물놀이장에 텐트까지 갖췄습니다. 솜씨 좋은 김씨가 직접 만든 인공 물놀이장은 여느 수영장 못지않게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저희는 뭐 특별히 아이들하고 어디 가야지라고는 계획은 잘 세우지 못해요. 근데 이제 애기 아빠가 손수 만들어서 하는 것도. 다둥이네의 이런 여름나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된 조립식 건물의 비좁은 방에서 생활했던 터라 여름만 되면 푹푹 찌는 열기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지금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기며 비닐하우스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집이 있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얻은 새로운 집에서 보내는 첫 여름. 다둥이네 가족은 유쾌한 아이디어로 푹푹 찌는 무더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초보 엄마들 집중 초기 이유식 Q&A 편입니다.
토끼와 고슴도치. 깊은 산속 조그만 굴에 토끼와 고슴도치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언제나 하얀 털을 자랑스러워 했지요. 이 하얗고 부드러운 털, 난 정말 예쁜 동물이야. 아휴, 저 못생긴 고슴도치 좀 봐. 뾰족뾰족 가시가 왜 저렇게 많지? 어느 날 고슴도치가 잠을 자다가 토끼를 찌르고 말았어요. 아니, 너 그럴 수 있니? 뾰족한 가시로 나를 찌르다니. 다른 구로 이사해야지. 저 못생긴 고슴도치. 토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슴도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가 굴 속으로 들어갔지 뭐예요. 배고픈데 잘됐다. 맛있겠는걸. 바로 그때 고슴도치가 온몸에 가시를 바짝 세워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어요. 토끼는 내 친구다. 건들지 마!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따가워. 호랑이는 멀리 도망치고 말았어요. 고슴도치야, 정말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 괜찮아. 우린 친구잖아. 그 후 토끼와 고슴도치는 아주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아이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현재 2남이녀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아빠 서명훈입니다. 대한민국 아빠 육아휴직 운동본부 시민단체에서 아빠의 육아휴직이 보편화되는 세상에 오면 자연스럽게 엄마의 육아휴직이 더 보편화되리라는 확신으로 아빠들을 과중한 업무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육아라는 신성한 노동으로 투입시키고 여성을 육아로부터 해방시켜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올바른 인성교육, 황혼기의 노인 육아 문제를 일시에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국회 육아휴직 법안 재개정 운동과 함께 범국민 아빠 육아휴직의 좋은 효과 홍보, 육아휴직 시 부당 노동 행위, 즉 해고를 피하는 법을 상담해드리고 원활한 회사 복직을 같이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육아휴직을 내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해야만 저출산, 경단녀, 황혼 노인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할 것이 참 많지만 첫째로 현재 일부 계층인 공무원만 육아휴직이 3년이고 일반인은 1년으로 괴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3년이면 일반인도 3년이 되는 게 당연한 일이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로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라는 이 제도를 선거 때만 내놓지 말고 단 한 달이라도 강제적으로 법규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육아휴직 급여를 국가 예산의 선택적 조율과 범국민운동 등으로 자율적으로 기업과 모금 펀딩 사회단체와 함께 최소 7만 명의 육아휴직자가 80%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넷째로 가장 큰 걸림돌인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가 아닌 국가에 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든지 사업주 위반자를
강력한 형사처벌로 법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체 인력을 쉽게 찾도록 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현재 시행 중이지만 조속한 안착을 위해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다섯째로 젊은 임원들이 육아휴직 롤모델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원의 육아휴직 사용 시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도입한다면 일반 직원들도 덩달아 사용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모두 알고 있고 실현 가능한 것인데 단지 안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아이는 엄마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가정 모두가 행복한 세상, 아빠의 육아휴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용기 있는 아빠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빠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른도 잠자리가 편치 않은 열대야,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더위나 갈증을 피하기 위해 잠들기 전 차가운 음료나 얼음을 먹는다면 배탈이 나기 쉽고 또 이로 인해 숙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는 되도록 찬 음식을 먹이지 않도록 하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